경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동료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단 행동입니까? 저는 이것을 공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주체가 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 치안 지역을 이탈해서 이렇게 다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모였다면 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 천음성 이모선 의원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민주경찰의 공든탑이 현 정부 출범 2달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경찰의 역사는 아무랬던 과거에 대한 속죄의 역사입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91년 경찰청이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경찰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지금의 민주경찰, 치안 선진국의 모습은 국민과 경찰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미 30년 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경찰국 신설과 주의기칙 제정을 비롯한 시대착오적 정책을 마치 군사적 작전하듯 몰아붙이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경찰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 경찰관을 대신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열린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디서 열렸습니까? 그 인재연구개발원인가요? 네,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죠. 당시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 대개발령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 전국 총경 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의 12.12 구테타에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단순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라는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은 더 가중처벌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참석했던 총경들이 국가공무업상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뭐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름은 그렇게 보입니다.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경회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2년 이하의 징역은 집단 행동에 대한 지금 이 사안을 장관님은 집단 행동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집단 행위라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보십시오. 공무원은 노동이든 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 외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토요일 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 없이 심지어 유삼영 총경은 경찰 정복을 입고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동료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단 행동입니까? 저는 이것을 공무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주체가 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기 치안 지역을 이탈해서 이렇게 다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모였다면 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관 복무규정 13조에 보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의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것도 일산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장, 총경급들이 이렇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채 특정 지역에 모여서 어떤 것이 됐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회가 12.12 쿠데타에 이르를 수 있다고 제가 오늘 아침 회견에서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 저는 제가 적절치 분명히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국가가 위태롭게 정부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참석했을 뿐더러 이 회의 결과를 취합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오찬까지 약속돼 있던 사안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과 이분들이 경찰청장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 자체는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도중에 2시간이 지나서 해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장관께서 중단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중간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단 지시를 했다면 장관님이야말로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직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 자체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역대 평검사회의가 7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평검사회의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방금 전에 박주선 의원님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정권의 잣대라면 이것은 위법이고 징계 대상 아닙니까? 저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할까요? 일단 경찰 평검사들 회의는 집회 금지나 해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장 모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집회 금지 및 해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집회도 아닐 뿐더러 두 번째는 해산 지시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평검사들이 소속청의 의견을 모아서 검찰총장의 용인하에 모여서 집회를 한 것이고 이것은 일선 치안의 최고 책임자인 서장들이 그 상관의 명령에 명시적으로 어긋나서 임의적인 모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은 일반 공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단속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공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입니다. 이런 분들이 평경찰도 아니고 치안 책임자가 한꺼번에 모인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 모임이 아니고 해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둡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총경들이 자기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모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경찰의 여론을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임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단 10분만 투자했으면은 누구라도 편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 독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가 졸속이라는 이유인데, 아니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밀실에서 지휘를 하면은 경찰의 독립이 확보가 되고, 행안부 장관을 안에 있는 투명한 경찰국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휘를 하면 그건 경찰 독립이 훼손된다는 이런 논리는 제가 그 부분에 도저히 대해서 수용할 수가 질의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사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내용은 알고 경찰의 심정을 대변하는 딱 그 내용입니다. 오늘을 목놓아 을사늑약 제1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일본 국정부는 동경 애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애교 사무에 대한 사무를 지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찰 개선안이 계약 권고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내에 설치하는 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장 경찰관이 삭발과 단식을 하고 총경들이 모여서 항의하는지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대의 명분과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경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도무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대의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경찰청으로 개청될 당시에 똑같이 내무부에서 주의규칙 제정, 경찰국 설치 추진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똑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보십시오. 내무부는 경찰을 놓아주라입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무려 30년이 심지어 지났고요.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찰국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서 법에 맞게 헌법 정신에 맞게 밝은 공개적인 투명한 조직을 통해서 잘 해보자. 합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내용을 32년이 지난 지금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심지어 의원님,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3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적 통제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32년 전에 내무부 장관의 치하에 있던 치안본부를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독립시켰습니다. 그것이 경찰위원회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통해서 지휘와 통치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상황에 똑같이 적용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 논리대로라면 경찰청이 독립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91년에 경찰청이 설립된 것은 의원님 말씀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경찰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91년에 경찰청이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의 제정 취지, 국회 그걸 보시면 다 나와 녹취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경찰 업무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쓰여있는 내용도 읽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읽어봤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검찰, 자치경찰을 국가경찰화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인원에 가장 빠른 시일 내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인사재청권 행사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인사를 정감과 치안감 인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국이 없어서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경찰국이 없는 상태에서도 역대 최단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을 패싱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진 인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위해서 경찰국이 필요한 논리,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1일 이번에 제가 인사를 해보니까 더욱더 경찰국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6월 21일 치안감 인사 알고 계시죠? 대통령께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 했을 겁니다.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사안입니다. 네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실상 인사 번복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인사 제청은 한 번만 했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인사 결재를 단 한 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경찰 실무자들의 실수 내지는 착오 내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국기문란입니까? 그것을 마치 인사 결재가 두 번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브리핑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미루는 듯한 태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신 것으로 제 스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사 내정안이 1차로 발표되고 2시간 후에 7명이 번복된 2차 내정안이 발표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누군가의 관여가 있었는지 이것이 국기문란의 핵심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정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럼 1차 발표 내정안과 2차 발표 내정안에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의 실수입니까?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실무자 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국기문란입니까?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자신들의 실수를 마치 인사 결재가 두 번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미루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국기문란일 수가 없습니다. 용어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법학자들 다수가 이번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그리고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남의 다리를 긁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엉뚱한 것을 놓고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이 치안정책에 중요한 사항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경찰국 신설은 치안 정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국 신설 내용을 보면 경찰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 사전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그렇죠. 심의 의결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새로 신설되는 경찰국의 조직 내용과 거기서 처리할 업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읽어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도 안 읽어보고 이 자리에 섰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100번을 말해도 위헌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의 말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연 전임 처장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법원조직법 제34조 행안부 장관의 일반적인 관장 업무를 보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국 창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경찰법, 이른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법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개별적 근거가 있는 것들만 처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따라서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경찰의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려둡니다. 아니, 인사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 정책인가요? 인사가 경찰의 중요 정책이 아니고 그럼 뭐가 또 중요 정책입니까? 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 방향에 관해서 하는 건 정책이겠지만은 인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5월 치안장관 내정과 개별 면접하셨죠? 뭐 했을 겁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개별 면접 또 하셨죠? 그렇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중요한 직위에 제가 대통령님께 인사제청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제청을 하면은 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접 내용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인사제청 않았습니까? 업무 내용 자체에 당연히 면담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의 제청권 행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전제합니다.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천권과 제청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추천권에는 장관이 전혀 기속되지 않지만 제청권에는 대통령이 기속이 되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의 그 선택만 남아 있는 것이고 추천은 전혀 다르게 제청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접을 봐야 된다면 추천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법의 근거를 담아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법적 절차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추천자가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제청권자 역시 똑같은 면접이 됐든 면담이 됐든 인터뷰가 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천과 제청이 전혀 다른 것인데 추천해서 면접을 했다고 해서 제청에서 면접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충성을 다짐받아서 경찰 길들이기를 했는지 이런 우려가 모든 경찰관들에게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지도 모르고 제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제청을 하나요? 그래서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보는 것 자체가 검증 아니겠습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꼭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둬야 되고 특히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사 제청권을 가진 사람이 인사 대상자를 만나는 것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필요하다면 경찰 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골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장관님의 경찰 수사 개입 의지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예를 위험한 들어서 발상입니다. 대형 지금 금융 피싱 사건이나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지시하신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국민적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으로서 수사 방안을 신속히 수사하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할 경찰들이 단식과 삭발을 불사하고 전국 경찰서를 지켜야 할 서장들이 민주경찰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경찰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현 정권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경찰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듯이 이제는 이번만큼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경찰을 지켜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